자, 먼저 자금관리에서 우리 교재 216페이지 보시면은 현금의 시제관리, 수행 내용부터 오늘 할 차례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현금 시제관리와 관련된 실무 수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31일 현재 현금 잔액은 얼마냐? 라는 질문이 있으면 우리가 열어볼 수 있는 장부가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금 잔액이다 그러면 뭐니 해도 현금 출납장을 보면 되겠죠. 자, 여러분 다 같이 현금 출납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로그인을 아직 안 해놨나요? 네, 잠깐만요. 네. 그래서 우리 어떤 메뉴에 가보시냐면 현금 출납장은 여기에 있습니다. 전표 입력과 장부라는 박스에 현금 출납장 밑에서 네 번째 메뉴에 있네요.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클릭하시고 위에다가 3월 31일 현재니까 3월 31일부터 3월 31일로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3월 31일부터 3월 31일을 입력을 하면은 잔액이 여기에 나오죠. 그래서 제 거 잔액하고 여러분 잔액이 혹시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전표 입력을 빠뜨렸다든가 아니면 뭐 제 거도 지금 이거 장담할 수는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 거 잔액을 보니까 11,739,000 이게 3월 31일 현재의 현금 잔액이라는 거죠. 자, 또 우리가 그러니까 현금 출납장을 가지고 현금 잔액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현금 잔액을 확인해 보냐면 현금 출납장을 한번 닫아 보시고 일개표 월개표라고 하는 장부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3월 31일 어느 시점에 현금 잔액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일개표 월개표 1월개표 위에서 세 번째 있는데요. 클릭하시고 3월 31일이면 이번에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 한 달치를 한번 봐볼까요? 자, 3월 1일부터 3월 31일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1개월, 한 달치의 1개표가 되겠는데 현금 잔액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금일 잔고. 여기서 금일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짜, 이날의 잔고는 11,739,000이다. 이렇게 보이죠? 전일 잔고 이거는 3월 30일의 현금 잔액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일개표, 월개표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럼 월개표라는 건 뭐냐? 일개표는 날짜별로 입력을 할 수가 있지만 월개표는 월 단위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월개표 한번 그 옆에 있는 월개표 탭에 가가지고 1월부터 3월 거를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1월 엔터, 3월 엔터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3개월치에 대한 것인데요. 네. 일개표, 월개표 보는 요령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개정 과목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합계잔액 시산표의 개정 과목 양식하고 거의 같죠? 네, 중앙에 개정 과목이 있는 것이 시산표가 가운데 개정 과목이 있어요. 그리고 시산표는 차변 쪽에 합계와 잔액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합계잔액 시산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또 대변 쪽에도 합계와 잔액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개표, 월개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현금, 대체, 그리고 합계. 또 대변에도 현금, 대체, 합계 이런 구성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개정 과목 하나를 보겠습니다. 지금 숫자가 다 있는 걸 보면은 여기 밑으로 내려가서 복리후생비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여러분 비용이죠. 예, 비용인데 비용은 지출이 된 거잖아요. 현금 지출이 3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3개월 동안. 그리고 대체 지출이 7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대체 지출이라는 건 뭐냐? 현금 외의 지출이죠. 당좌 예금에서 이체 지급했다든가, 이런 현금 외의 지출.
이런 것이 대체 지출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10만 원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것을 한번 보면 이런 부분들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죠. 자, 자산인데 대변의 현금의 220만 원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은 대변에 있는 현금은 현금의 수입을 의미합니다. 현금이 자산인데 왜 대변의 현금이 수입이죠? 현금은 자산이면 차변에서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계정이라고 보지 마시고 여기 가운데 있는 요 계정 과목을 여러분이 계정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자산이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의 상대 계정 과목이 현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 대변은 뭐예요? 외상 매출금 자산이 감소한 거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은 채권인데 감소했다는 건 뭐예요? 받을 돈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채권이 감소하는 것은 돈을 받은 겁니다. 외상 매출금 받으러움 같은 것은 채권입니다. 채권이 감소했어요. 감소했다는 건 뭐냐? 받았다는 거죠. 뭘로 받았느냐? 현금으로 받았다. 일개표, 월개표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그러면 여기 가지급금을 한번 볼까요? 가지급금. 네. 가지급금을 보시게 되면 차변에 현금 50만 원이 있고 대변에 대체 5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자, 가지급금이다 하면은 자산이죠. 차변에 있는 것은 증가한 거예요. 예. 그러면 무슨 얘기냐? 1월부터 3월 사이에 가지급금의 지급이 현금으로 5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급금이라는 것은 업무 가지급금으로서 직원이 출장 갈 때 주로 많이 가지급금이 발생하죠. 예. 그래서 현금으로 50만 원의 가지급이 있었다. 또 가지급금이 자산인데 대변에 50만 원인 건 뭐예요? 가지급금이 감소했다 이거죠. 예, 가지급금의 감소라는 것은 출장 간 사원이 돌아와 가지고 정산이 이루어져야 가지급금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이 기간 사이에 가지급금의 정산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현금으로 정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정산이 있었다. 대체란 뭐냐? 현금을 가지고 반납한 게 아니라 다른 수단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보면 어제 전표 입력할 때 우리가 여비교통비로 대체시켰죠. 여비교통비로. 그리고 나머지 5만 원인가는 모질해 가지고 현금으로 지급 줬죠. 바로 이 가지급금 50만 원이 어디로 대체됐다? 예, 여비교통비로 대체되었다. 네. 자, 일개표와 월개표 보는 요령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현금 거래와 대체 거래가 이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일개표나 월개표에서도 그 시점에 현금 잔액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장부라는 것입니다. 일개표, 월개표는요, 연말에 결산할 때 쓰고 있는 시산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전산에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개표, 월개표, 시산표가 동시에 쫙 만들어져 버리죠. 동시에. 근데 과거에 수작업으로 했을 때는 그게 가능했을까요? 안 됩니다. 동시에 못 만들어요. 예, 일개표를 매일매일 일개표를 만들고 그걸 모아서 월개표를 만들고. 그러니까 일개표 만약에 3월 거다. 그럼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매일같이 만든 일개표를 모아서 합산하면 3월 말 월개표가 만들어지고 또 월별로 만들어진 월개표를 전부 모으면 결산 때 시산표가 만들어지고 과거에 수기로 했을 때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단계별로 이런 집계 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전부 프로그램이 동시에 다 해버리니까 느낌이 안 오겠죠. 자, 일개표, 월개표는 시산표와 같다라고 보셔도 좋아요. 자, 그래서 일개표, 월개표에서 현금 시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금 거래와 대체 거래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장부다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현금 시제를 확인하는 방법. 그러면 당연히 시산표에서도 현금 시제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러면
합계잔액시산표는 어디 있어요? 일개표, 월개표 밑에도 있고 결산 재무제표 쪽에도 두 번째 합계잔액시산표 있습니다. 두 개 똑같은 겁니다. 네, 아무 데서나 합계잔액시산표를 실행하시고 3월 31일 현금을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31 엔터. 3월 31일 날짜를 입력하시고 여기 중앙에 있는 계정 과목의 현금의 잔액은 자산의 잔액은 차변에 나타나죠. 예, 그래서 차변 잔액 합계가 아닌 요 잔액 11,739,000 이게 3월 31일에 현금 잔액이에요. 그러니까 현금 잔액 확인하는 장부는 굉장히 많죠. 현금 출납장, 일개표, 월개표, 시산표. 예. 또 하나는요. 우리가 전표 입력을 하는 단계에서도 현금 잔액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장부상 현금 잔액은.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에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러분 예, 전표 입력 맨 위에 있는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3월 31일을 한번 입력해 볼까요? 그러면 3월 31일 현재의 현금 잔액이 여기 오른쪽에 날짜 바로 옆에 11,739,000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현금의 장부 금액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어떤 장부를 조회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장부 하나만 딱 찍어서 답을 쓰라. 이렇게 단답형으로 장부 하나만 써라 그런다면 제 생각에는 현금 출납장을 쓰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예. 현금 출납장이 현금의 관리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보조장이니까. 보조장이니까. 그래서 현금 출납장만은 아니지만 현금 출납장, 일개표 또는 시산표 이런 데서도 어느 특정일에 현금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 장부 보는 거. 우리가 자금 관리할 때 현금에 대한 관리를 하려면은 이 장부를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수행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 2번을 보면은 2월 한 달 동안 현금 지출이 가장 많았던 판매 관리비 계정 과목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2월 한 달의 현금 지출을 계정 과목별로 쫙 정리해 놓은 장부가 바로 월계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월계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월계표에 가서 2월 여기 월계표 클릭하시고 물론 1계표에서 2월 1일부터 2월 말일을 입력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2월이라는 건 좀 애매하잖아요. 예. 28일까지 있는 해도 있고 29일까지 있는 해도. 그러니까 아예 속 편하게 월계표로 가는 게 좋아요. 월계표에 가가지고 엔터 이렇게 하시면 이게 2월 한 달이 되겠습니다. 자, 질문은 뭐였냐면은 이 판매 관리비에 지금 급여, 여비, 교통비, 접대비, 통신비가 2월에 사용된 계정 과목인데 이 4개 중에서 현금 지출이 가장 많았던 게 뭐냐? 접대비네요. 예, 접대비 현금 지출 10만 원으로 답은 접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부를 보는 요령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시험하고 관련 있는 게 뭐냐? 장부 조회하는 문제 2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무려 하나당 4점이나 줘요. 엄청 쉬운 문제인데 4점씩 주는 건 우리 수험생들한테는 고마운 거죠. 예, 엄청 쉬운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엄청 쉬운 이 장부 조회 문제가 맨 뒤에 나와요. 우리 문제지에 이제 시험지에 보면 맨 끝에 2문제. 예, 그래서 어려운 시험 보는 분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어려운 문제를 잡고 씨름하면 안 돼요. 시험 볼 때는. 모르는 문제는 당연히 그냥 패스해야 되겠고 내가 알긴 알 것 같은데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풀어도 돼요. 간단한 것부터 척척척척. 맨 뒤에 또 이렇게 쉬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쉬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장부를 이렇게 보고 해석할 줄 모르면 월계표 문제에서 월계표에서 찾으라고까지 알려줘요. 너무 고마운 게 이 AT 시험은요. 장부 조회 문제가 어느 장부에서 찾아라 이것까지 알려줍니다. 그런데 한국세무사회의 전산회계 시험에서는 장부 조회 문제 나옵니다. 그러나 어느 장부라는 말은 안 해요.
당신 마음대로.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잔에서 보든지 뭐 현금 출납장에서 보든지 만약에 현금 시제를 물어보는 질문을 했다면 장부는 얘기 안 해준다는 거죠. 예. 그런데 AT 시험은 장부를 딱 총계정 원장을 봐라 이렇게 딱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장부를 볼 것인지 고민은 없어요. 그 무조건 그 장부 메뉴에서 빨리 찾으면 되니까. 그러나 갔는데 총계정 원장에 갔는데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다 있네. 차변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대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만약에 총계정 원장에 외상매출금에 갔어요. 문제에서 외상매출금에서 아니죠, 총계정 원장에서 조회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이렇게 했다고 볼까요? 상반기 중 외상매출금의 회수액이 가장 큰 달은 몇 월인가 해놓고 보기 1, 2, 3, 4 하면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나왔다고 볼까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직 우리 총계정 원장 안 보긴 했지만, 자, 총계정 원장에 갔습니다. 가서 외상매출금을 딱 찾았어요. 1월부터 6월까지 차변에도 숫자가 쫙 있고 대변에도 숫자가 쫙 있어요. 외상매출금의 회수액은 차변을 봐야 됩니까? 대변을 봐야 됩니까? 네, 대변 봐야죠. 외상매출금이 자산이죠. 회수했다는 건 뭐예요? 채권이잖아요. 외상매출금 매출채권 회수 감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외상매출금의 회수는 우리가 대변에 기록했어요. 네. 외상매출금이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몇 월이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총계정 원장에 가서 외상매출금의 차변 쪽을 월별로 쫙 보면 돼요. 그건 발생한 거. 예. 그래서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서 증가하고 대변에서 감소하는데 우리가 회수라고 하면은 뭐냐 이거예요. 회수는 대변에서 회수가 된다. 근데 반대가 뭐냐? 외상매입금 같은 부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상매출금 같은 부채. 만약에 외상매출금의 상반기 중 외상매출금의 발생이 가장 큰 달은 몇 월이냐 이런 질문을 했다면 아니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외상매입금 부채로 왔어요. 외상매입금의 발생이 상반기 중 가장 큰 달은 몇 월인가 보기 1, 2, 3, 4 딱 나와. 그러면 여러분 외상매입금의 대변을 봐야 되는 거죠. 부채 발생은 대변에서 발생. 외상매입금의 지급이 가장 큰다. 그러면 차변을 봐야 돼요. 네, 그러한 판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무에서는 이 장부가 어디 있는지는 다 알겠지만 차변을 보고 해석하고 대변을 보고 해석하는 능력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이론에서 우리가 자산은 차변에서 증가요, 대변에서 감소하고 부채는 대변에서 증가하고 차변에서 감소한다. 이러한 기본 원리를 다 우리 공부했고 많은 실습도 좀 했습니다. 네, 그런 것이 우리가 잘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장부 보는 거 해보겠습니다. 자, 현금 장부에 관한 것이었고 이번에는 예금 관리에 대해서 제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19페이지에 보시면 예금 관리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예금이다 그러면 보통 예금, 정기 예금, 정기 적금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 이 예금 계좌를 말이죠. 은행별로 또 예금의 종류별로 관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은행 계정 조정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당좌 예금의 경우에 회사의 장부 잔액과 은행의 잔고가 시차 때문에 일치하지가 않아요. 시차 때문에. 왜 시차가 있느냐? 우리가 만약에 당좌 예금이 언제 회사에서 그 회계 처리를 하느냐면은 이럴 때 회계 처리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상품 10만 원을 구입하고
당좌 수표를 발행하였다 라고 한다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차변에는 상품이라고 하는 재고자산이 10만원어치 증가하고, 근데 이것을 뭘로 샀느냐? 수표를 발행해서 샀기 때문에 대변에는 우리 회사 당좌 예금 계좌에서 감소를 시킵니다. 왜? 수표는 나중에 수표를 그 수취한 거래처에서 은행에 제시하게 되면 우리 회사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돈이. 그래서 이것도 자산 감소죠. 그러면 이 날짜가 오늘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9월 3일인데 우리 회사 장부에서는 9월 3일 날 당좌 예금에서 10만 원의 자산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거래처가 수표를 9월 3일 날 딱 은행에다 제시를 하느냐? 그렇다면 은행의 잔고가 매일매일 만약에 수표를 발행할 때마다 거래처가 수표를 수취한 날 은행에다 탁탁탁 주면서 현금으로 바꿔가면 시차가 없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이 당좌 수표는 우리 자기압 수표처럼 통상 거래에서 현금처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일도 바쁜데 그걸 은행에다 입금시키려고 안 합니다. 현금처럼 쓰기 때문에 거래처의 금고에다 넣어놓고 쓸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차가 발생해요. 우리 회사 장부에서는 벌써 자산 감소를 시켰어요. 그런데 은행에서는 아직 돈이 안 빠져나갔다. 따라서 회사 장부하고 은행에 예금 잔고 증명을 띄면 이게 언제나 일치하지 않는 것이 당좌 예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제 결산을 하면은 또는 외부 감사를 받는다든가 하면은 우리 회사 장부하고 은행에 만약에 예금 관련 장부 그 거래 잔액, 통장 잔액하고를 맞는가를 확인하죠. 근데 안 맞는다 이걸. 그럴 때 왜 안 맞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를 은행계정 조정표라고 합니다. 지금 쭉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 때문에 불일치하게 되는데 이렇게 불일치하는 원인을 파악해서 조정하는 과정을 은행 계정의 조정이라 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 과정에 대한 표를 엑셀로 쫙 만들어 주는 것을 은행 계정 조정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결산 때 이런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를 하면 돼요. 왜? 우리 회사 장부와 은행의 잔고 증명의 차이는 이래서 차이가 납니다 하는 것을 부연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자, 은행계정 조정표는 그런 것이고요. 자, 그러면 애적금 현황에 대한 수행 내용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라고 보시고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진주의 주식 100주를 주당 만원에 구입을 하고 구입 금액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분계를 해야 되느냐,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랬네요. 자, 우리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회사의 주식을 샀다면 이것은 개정 과목이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과 같은 투자 목적의 자산은 액면 금액으로 회계 처리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액면 금액을 괄호에 넣어서 표시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거래에서 이 액면 금액 5,000원에 대한 것은 이용할 이유가 없고요. 바로 구입한 금액 한 주당 만원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한 주당 만원씩 10주면은 10만원이요. 100주니까 100만원이죠. 그러면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은 100만원이라고 기록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록했어요.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100만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대변은 뭐냐? 이것을 뭘로 지급했느냐 하는 거예요.
보통예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했다. 그러면 대변이 보통예금 괄호 열고 신한은행이라고 이렇게 거래처도 써주십시오. 보통예금 괄호 열고 신한은행 그리고 역시 100만원 되겠습니다. 분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전표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날짜는 여기 통장에 거래일인 4월 10일 날짜로 일반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전표 입력 클릭하시고 여기에 4월 10일 하신 다음에 3번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코드는 107번이 되겠습니다. 107번. 자, 단기 매매증권 거래처는 우리가 코드로까지 관리할 필요는 없고요. 어느 회사 주식을 샀느냐 이걸 표시하면 되겠는데 어느 회사 주식을 샀나요? 주식회사 진주라고 여기다 써줄까요? 주식회사 진주. 적요는 1번 쓰면 되겠네요. 주식 매입. 1번. 적요는 1번 하고 엔터 치시고요. 그리고 차변에다가 1 플러스 엔터 하면은 100만원이 되죠. 그 다음에 대변 4번. 4번이 대변이죠. 대변에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검색하면 103번입니다. 보통예금 검색하면 103번 나오죠. 자, 보통예금은 거래처를 반드시 코드로 해야 되죠. 그래서 은행이 무슨 은행입니까? 신한은행이다. 여기다가 신한하고 엔터 해서 신한은행 보통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적요에 뭐 적당한 적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위에 거 복사하고 가시라고 그랬죠? 주식 매입. 그리고 100만원 1 플러스 엔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결석을 하셨을 때는 꼭 빠진 수업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학원 방송에서 공부 꼭 해야 돼요. 지금 나가는 것은 새로운 것들을 계속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딱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연결이 안 돼서 수업의 결손 때문에 안 되니까 집에서 꼭 인터넷으로 공부하면서 실습도 집에 있는 컴퓨터로 같이 해주셔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자금 관리에 대한 것을 공부하는데 자금 관리도 다 전표 입력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보통 예금과 관련된 거래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행 3번은 뭐냐? 4월 10일 현재 예적금 현황을 조회해서 한번 요 우리 100만 원 뭡니까? 보통 예금 신한은행의 보통 예금 계좌가 지금 잔액이 얼마인지 이런 걸 한번 보아라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4월 10일 날 현재 예적금 현황이라는 것을 보려면 예적금 현황이라는 메뉴 장부는 어디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누르셔가지고요. 예적금 현황은 여기 이쪽에 있지 않고 여기 금융자금관리 쪽에 있어요. 두 번째 메뉴에 예적금, 즉 예금과 적금 현황이다. 만약에 우리 회사에 예금과 적금 계좌가 5개가 있으면 5개가 쫙 나올 것이고 10개가 있으면 10개가 쫙 나오는 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적금 현황. 여러분이 아마 예적금 계좌 등록한 게 2개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거래처 등록할 때 여러분 금융거래처 기억나죠? 한 2개 정도 해놨을 거예요. 자, 그러면 몇 월 현재? 4월 10일 현재. 여기다 4월 10일을 한번 입력해 볼까요? 4 엔터 10 그랬더니 우리가 여러분 거래처 등록할 때 금융거래처로 국민은행 당좌 신한은행 보통 이렇게 2개 입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계좌에 대해서
잔액이 나오죠. 잔액이. 그래서 국민은행 당좌에는 3,895만 원이 잔액이 있고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는 2,93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잔액만 볼 게 아니라 원장을 좀 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여기 잔액 옆에 있는 원장 탭을 누릅니다. 네. 그래가지고 다시 지금 방금 우리가 4월 10일 거래를 입력했으니까 기간을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10일 거만 한번 기간을 입력하고 계좌는 몽땅 엔터 또 끝에서 엔터 처음부터 끝. 그러면 계좌가 어디 있을까?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를 보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 목록 단추를 누르거나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계좌가 바뀌어요. 네, 그래서 신한은행 보통으로 딱 바꿔놓으면 이 기간에 4월 1일부터 4월 10일 사이에 아까 당좌예금 계좌에는 아무런 거래가 없었지만 이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를 딱 여러분이 선택하시게 되면 이날 주식 매입으로 100만 원의 대변이다 이랬습니다. 대변이면 인출이죠. 예금 계좌가 대변에 찍혔으면 돈이 인출된 거다. 그래서 돈이 나갔다. 주식 매입으로. 이런 걸 볼 수 있는 게 예적금 현황의 잔액과 원장, 장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적금 현황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처 등록. 우리가 예금이나 적금을 했다 그러면은 무조건 거래처 등록을 해야 돼요. 네. 오늘 만약에 이천농협 무슨 계좌에 3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 오늘 거래처 등록해 놓고 거래처 등록할 때 거기 다 뭐 만기는 언제고 이런 거 다 있어요. 계좌번호 몇 번. 그 거래처 등록을 해놓은 것만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예적금 현황에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예적금 현황이 장부가 제대로 만들어지려면 또 뭐가 돼야 돼요? 강조를 많이 해드렸는데 어제도 전표 입력할 때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런 예금과 적금 관련 거래의 전표를 입력할 때는 꼭 거래처를 이렇게 텍스트로만 입력해서 해서는 안 되고 코드로 반드시 정리를 해주어야 예적금 현황에 이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장부가 제대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예금 계정 과목 처리하는 것은 시산표라든가 일개표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제대로 만들어져요. 하지만 거래처를 만약에 9800이 이렇게 코드를 안 걸었다면 예적금 현황은 안 만들어져요. 이런 보조장부가 안 만들어진다 이거. 그래서 코드를 꼭 반드시 걸어야 되는 거, 채권, 외상매출금 받으러금 이런 거, 미수금 이런 거, 채무,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지급보험 이런 채무. 거기에다가 예금과 적금 관련, 은행거래 이런 것들 모두 거래처를 코드로 걸어주어야 지금 우리가 조회하고 있는 자금 관련 장부들이 제대로 다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은 또 수행 결과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우리 제대로 다 했어요. 자, 이제 카드 관련 거래를 보겠습니다. 제 3절 카드 관련 거래로 한번 가볼까요? 네. 자금에서 또 이제 요즘 법인카드 사용이 아주 많으니까 222페이지에 보시면 카드 관리에서 법인카드 관리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뭐 이거는 뭐 시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카드 발급을 보통 경리부서나 자금부서가 카드 발급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은행 카드가 다 카드사 또 금융사잖아요. 예, 또 은행 거래를 자금부나 경리부에서 주로 하니까 거기를 출입하는 직원들이 법인카드도 가서 신청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인카드를 한 회사에서 하나만 만드느냐? 그러면 뭐 하나 가지고 사장님이 혼자 쓰는 거니까 뭐 크게 관리가 필요 없는데 이게 팀별로 다 카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영업 1팀, 2팀, 3팀이 있다. 그러면 법인카드 영업팀이 한 3개 만들어줘야 돼요. 또 구매부도 법인카드를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구매도 한 팀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뭐 접대비 지출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는 부서는 뭐 법인카드 반드시 지급을 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 법인카드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발급일은 언제고 카드번호 언제고 한도 금액 얼마고 결제계좌 어디고 어느 부서가 사용하고 있고 이 카드를 누가 수령해 갔는지 담당자 이름 쓰고 사인까지 딱 받아서 이걸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한다는 거예요. 회계 업무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우리가 관리상의 이야기고. 그러면 이제 밑에서 동그라미 2번에서 보면 카드 관련 거래 회계 처리를 우리가 한번 이제 우리는 회계를 배우는 거니까 카드로 매출을 했다면 우리 회계 처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카드로 매출이라는 거 뭐냐면은 주로 소매를 하는 업체들은 카드 매출이 많습니다. 소매. 예. 소매를 한다. 개인 상대로 하는 것이죠. 소매가. 그러면 개인들이 결제를 다 신용카드 많이 쓰잖아요. 신용카드. 자, 그래서 상품을 팔았는데 고객이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대변은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을 발생시킵니다. 차변이 뭐냐? 외상 매출금이네요. 외상 매출금. 아니 돈 받았는데 고객한테 왜 외상 매출금이냐? 외상 매출금을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카드 결제는요. 아직 현금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현금이 들어온 게 아니고 옛날 같으면은요. 아주 그 카드 도입 초창기에는 여러분 그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매출 전표를 모아가지고 차곡차곡 모았다가 청구를 해야 카드사에서 돈을 줬어요. 예, 그런 절차가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저렇게 안 하죠. 예, 카드 매출 전표 전부 전산으로 돼 있어가지고 자동 청구가 다 됩니다. 그래서 한 3, 4일 후면은 여기 해당 계좌로 입금이 되죠. 자, 그 기간 동안이 외상 매출금이에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만약에 이 상품을 홍길동 씨가 사갔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가 홍길동이 아니라 홍길동 씨가 국민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는 국민카드가 돼요. 아시겠죠? 네. 상품 매출 시 카드 거래는 외상 매출금이 되는구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카드로 결제를 받았는데 상품 외의 것을 팔고 카드로 결제를 받았어요. 자, 우리 회사가 전자회사인데 저거 전자제품인데 저거 공기청정기를 홍길동 씨가 사갔을 때 국민카드로 결제했으면 차변의 외상매출금 국민카드 이렇게 기록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지금 전자제품 그 매장인데 저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우리 매장에서 쓰던 트럭이 한 대 있는데 트럭이 너무 속을 썩여가지고 처분하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70만 원 주고 트럭을 그냥 아주 싼 값에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팔아버렸는데 그 트럭을 그러니까 고객은 아니겠죠. 이제 그 뭐 중고차 사장님이 자기 카드로 결제를 해줬어요. 카드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상품 매출이 아니니까 비품이라고 그랬네. 자, 차량이면 이제 비품은 아니고 차량 운반구가 되죠. 대변이 차량 운반구. 여기서는 이제 비품을 파는 걸로 했는데 그러면 차변은 뭐냐? 미수금이에요. 미수. 아니 같은 카드 결제인데 이거는 외상매출금, 이건 미수금이다. 여러분 외상매출금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매출 채권이라고 그러죠. 매출이라는 것은요 영업을 해서 매출을 한 거예요. 영업수익입니다. 영업수익.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던 트럭이 너무 노후화돼서 처분한 것, 그거 우리가 영업을 한 건 영업수익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수금이 되는 거예요. 미수금. 카드 결제를 했는데요. 왜 미수금일까요? 아직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거래처는 카드사, 국민카드, 뭐 삼성카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매입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카드 거래입니다. 계속 상품을 매입하고 카드로 우리가 법인카드로 상품을 사왔어요. 그러면은 차변에는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대변에는 뭐냐? 외상매입금.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왜 이게 외상인 거지? 그 공장에 외상한 게 아니에요. 그 공장에 외상한 것이 아니라 카드사에 외상한 거예요. 카드사에. 그래서 카드 대금은 우리가 일정한 날짜를 정해놓고 한 달에 한 번씩 카드 대금이 우리 회사 통장에서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카드 대금이 빠져나갈 때까지는 뭐예요? 외상 매입금. 상품이니까. 그런데 상품 외의 것을 구입하고 카드 결제했어요. 이런 비품 같은 거, 차량 운반부 이런 거. 그러면 이건 미지급금. 이때 미지급금의 거래처도 카드사. 자, 같은 카드를 사용했지만 상품 외의 것을 우리가 카드로 팔았으면 미수금이요. 상품 외의 것을 우리가 카드로 샀으면 미지급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은 카드 거래에서도 있을 수 있는데 상품, 즉 재고자산 거래에서만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으로 해결한다는 겁니다. 이거 좀 여러분들 문제가 막상 나오면 틀리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네. 카드 거래 회계 처리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지금 제가 설명한 건 여러분이 아마 이해를 하셨을 거라 믿고 시험 볼 때까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수행 내용 한번 해보죠. 카드 거래 관련된 거 첫 번째 카드 매출점표 보입니다. 여기 거래 일자는 5월 2일이고 여기 승인 금액 33만 원이고 이런 카드 점표에서 동그라미 같은 거 여러분 주의하세요. 네. 대부분 잘 하시지만은 이 동그라미 이게 지금 어떤 분은 저걸 330만 원이라고 이렇게 있는 분도 있고 또 33만 원 뭐 동그라미가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래 내용을 보겠습니다. 매출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하고 CT카드로 결제를 했다. 여러분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증빙을 보실 때 이 부가가치세 VAT가 있으면 잘 좀 보셔야 돼요. 우리가 돈을 지출한 건데 VAT 세금 지출했잖아요. 부가세는 말이죠. 우리가 지출한 부가세는 나중에 다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돌려받아야 되죠.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매입매출점표에 입력해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일반점표 입력하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말을 안 했지만 우리가 일반점표에 입력할 거예요. 매입매출점표에 입력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보니까 거래처 직원과 식사했다 그러니까 접대비죠. 이거 접대비. 그래서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3만 원은 부가세 예수금으로 부가세 대급금으로 이게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만 원 이거 포함해서 이 33만 원 모두를 다 접대비로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일반 점표에 입력해야 된다 하는 것도 여러분 함께 알아두시고 여기다 분계를 한번 써보죠. 자, 분계를 어떻게 써야 정답이에요? 차변에 접대비 330,000 비용 발생이요. 대변에는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 가로 열고 CT 카드에 미지급한 거다 하고 330,000 여러분 우리가 카드로 어디 식사하고서 내가 지불을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없죠. 잠시 외상한 겁니다. 음식점에 외상한 것이 아니라 카드사에다 외상하고 우리가 밥을 먹은 거죠. 그래서 바로 부채로 인식하는 겁니다. 미지급금. 그래서 차변의 접대비는 비용이 발생한 것이요. 대변의 미지급금은 우리가 부채가 증가했다. 현금으로 먹었으면 자산 감소겠죠.
현금으로 먹었으면. 그런데 카드로 먹었기 때문에 부채 증가다. 그 부채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이다. 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분계 가능하죠. 그러면 전표를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날짜가 전표에 5월 2일 날이라는 거래일자 잘 확인하시고 5월 2일 일반 전표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자, 위에다가 5월 2일로 날짜를 고쳐서 입력합니다. 네. 그리고 3번 구분을 3번 차변으로 하시고 접대하셨는데 계정 과목은 800번대 접대비를 써야 되죠. 813번. 자, 어느 거래처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예. 알 수가 매출 거래처. 예. 그냥 여기서 거래처는 매출 거래처를 쓸 게 아니라 그 전표에 있는 황금오리를 쓰는 게 좋겠는데요. 네. 황금오리가 코드로 입력되어 있을 일은 없습니다. 음식점이니까. 네. 그러면 여기다 그냥 텍스트로만 입력하시고 적요를 딱 보니까 카드로 접대했다는 거니까 거래처 접대비 1번 쓰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접대비 신용카드 법인 거. 접대비는 개인 거 쓰면은 안 돼요. 네. 개인 카드로 접대비 지출하지 말고 법인 카드로 지출해야 네, 법인세 신고 때 제대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랬습니다. 330 플러스 엔터 하시고 대변은 미지급금 253번 해주시고 카드사 거래처는 황금오리가 아니라 CT카드가 거래처가 된다 이거. 그리고 적요는 위에 있는 거 엔터로 복사하고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330 플러스 그리고 엔터 하시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말이죠. 여기 바로 미지급금으로 하면서 카드사 거래처를 카드사로 해야 된다. 그러면 2번 문제를 한번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2번. 두 번째는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요라는 내용인데 5월 30일 날 보통예금에서 찾으신 금액에 33만 원이 딱 찍혔어요. 자, 내용을 보면은 5월 카드 대금이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결제되었습니다. 회계 처리하시오. 분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카드 사용대금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결제되었기 때문에 부채가 감소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카드를 쓸 때 부채를 뭘로 인식했어요? 미지급금으로 인식했죠? 인출이 되면 차변에 와서 부채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미지급금 거래처 CT카드 이게 분계예요. 33만원 이제 5월 말일날 부채가 감소하고 대변은 부채 감소는 자산의 유출이 있었겠죠. 대변에 보니까 보통예금에서 인출이 됐어요. 보통예금은 은행이 어디 은행이었느냐? 신한은행. 그래야 예적금 현황이 제대로 반영이 되죠. 거래처를 안 넣으면 예적금 현황 장부가 안 만들어져요. 신한은행에 33만원. 이러한 회계 처리가 카드 대금 인출 시 일어나는 분계예요. 이거 여러분 여기다 쓸 수 있어야 돼요. 분계를 수행하시오 하면은 여기다 펜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전표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네, 5월 30일이네요. 날짜가 일반 전표 5월 30일로 날짜 고치시고 차변 3번에 미지급금 찾으셔가지고 거래처는 CT은행
아니요, 시티은행이란다. 시티카드. 시티카드. 이제 밑에 적요를 한번 찾아본다면, 번호에서 찾아본다면 미지급금 반제 시 보통 인출. 네, 1번 정확하네요. 반제라는 건 갚았다는 겁니다. 금액은 33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검색하시고 은행은 계속 신한은행이죠. 계속 신한은행 보통. 이것도 밑에서 보면은 카드 대금 보통예금 인출 4번 적요 써도 되고요. 위에 있는 거 엔터로 그냥 복사하고 지나가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거의 같습니다. 미지급금 반제 시 보통 인출. 33만 원 대변에 입력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카드 대금과 관련된 전표 입력 연습을 해봤어요. 네, 밑에 보시면 수행 결과에서 우리가 처리한 결과 나와 있으니까요. 네,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어음과 관련된 자금관리 관련 전표. 어음 관련된 건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음 관련된 거 다음 시간에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